다이어트를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식단 조절이죠. 특히 음식의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해서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 돋보기 시간에는 올바른 칼로리 소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칼로리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와 칼로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칼로리라고 그러면 이제 쉽게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연료인 셈인데요.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셈이고 이 에너지는 다 쌓이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게 다 대사 과정을 거치고 소비가 되게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영양소가 소화가 되고 또 대사되는 과정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기초대사량이라 그래서 움직이진 않는데 심장이 뛴다거나 근육이 자세를 유지를 한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하는 등 이제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것 말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는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얻는 에너지와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뤄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서 비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단위 질량당 열량이 높기 때문에 대개 이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이 결국 열량이 높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열량 낮은 것들을 많이 챙겨서 먹는데 네. 열량이 그런데 높다고 해서 다 살이 찌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개는 뭐 열량이 높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 덜 쓰이고 이제 남는 것들이 다 쌓이게 되는데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특히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남는 에너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들이 있죠.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아주 심하게 많이 한다거나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경우에는 그에 맞게 열량 섭취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식이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먹는 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음식의 열량을 구성하는 각 영양소가 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콜라 한 캔과 바나나 하나는 두 개 다 한 1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순당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라던가 비타민, 무기질, 또 섬유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 영양 면에서는 칼로리가 같지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밀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단위 그램당 열량을 따져보면 에너지 밀도는 지방,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섬유질의 순서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포만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가 얼마나 잘 채워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부피로 인해서 이런 포만감이 결정이 되는데요. 같은 부피를 채우려면 사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으로 채우면 전체 열량이 낮아지겠죠. 결국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은 양이 적어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을 가지게끔 충분히 그 부피를 차지하려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열량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먹는 양, 그리고 구성 영양소의 질,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양, 영양소, 그리고 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식품에 표시된 열량을 자세히 살피는데 열량 못 믿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뭐 그 각 식품에 이제 열량이 표시돼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뭐 다 이미 가공이 돼서 나온 과자라던가 음료수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먹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게 되죠. 그 표시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 음식들, 어묵이나 두부나 이런 식재료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냥 먹지 않고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식재료 자체는 열량이 높지 않은데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열량이 아주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우리가 쪄서 먹는 수도 있고 튀겨서 먹는 수도 있고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칩 여러 방법으로 먹게 되는데 다 열량과 영양 성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은 열량의 또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설탕 같은 것들, 단순 당질이라고 하는데 혈당을 빨리 올리고 또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으로 인해서 혈당이 또 비교적 빨리 떨어지거든요. 먹고 나면 처음에는 좀 당이 올라가면서 배부른 듯 했다가 결국은 금방 배가 고파지는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제 도정을 덜 했던 잡곡류나
음식이나 통곡식 같은 경우는 혈당을 더디게 올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량만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분을 먹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서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 정말 다이어트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옷이 얇아지니까 이제 숨겨놨던 살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개는 이제 뭘 먹으면 뭐가 좋아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먹는다고 해서 살이 그냥 쭉쭉 빠지는 음식은 없습니다. 특히 비만 같은 경우나 체중 조절은 먹는 열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적게 먹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어떤 음식이든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잘 먹는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체중 조절에도 채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많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지 않으면서 위 속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식이섬유는 채소에도 많지만 잡곡과 같이 도정이 덜 된 통곡식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할 때 이제 열량을 줄이면서 먹는 음식의 양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우 배고픈 증상이 생기죠. 먹던 양이 줄어드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배고픔을 좀 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채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단백질 같은 경우도 근육량을 유지를 한다거나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고요. 뭐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꾸준히 먹기는 힘든 특별한 식단을 짜서 막 몇 달 동안 반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닭가슴살을 매일 드신다던가. 사실 그런 방법은 체중이 줄 수는 있는데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먹으면서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식단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지방이라던가 단순당을 좀 줄이고 양질의 영양소들이 균형을 잘 맞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멋져 보이고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그냥 막 했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결심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것이 다이어트인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멋져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비만은 질병이라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당뇨병, 고혈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체중 관리도 평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과욕 그게 가장 잘못된 방법이고요. 또 방법 자체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결국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균형을 잘 이뤄야 되는데 체중 조절을 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열량이잖아요. 열량을 줄여야 된다.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만 줄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고 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중이 늘기 쉬운 음식들, 다시 말해서 지방이라던가 이제 단순 당질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는 게 좋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들어온 거를 또 많이 써야지만 사실 체중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꼭 실천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설탕 줄이자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설탕 줄이기, 당 많은 음식 줄이기, 그리고 운동, 아침 식사 꼭 하기는 어디서 빼놓을 수도 없겠네요. 네, 그럼요. 포만감이 오래 가서 체중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아침 식사 꼭 하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